암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안다면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를 먼저 떼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상 이것도 피보험자, 그러니까 나의 건강 상태나 직업을 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생명보험의 상품은 직업 직무 변경에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없어요. 벌써부터 여러분들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우리 작가님도 이거 자막하다가 막 틀리고 막 이러실 텐데, 이게 뭐냐면 가입하고 우리가 직업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직업이 바뀌게 되면 이륜차, 오토바이를 타게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무직이 아닌 대리운전을 하게 된다거나,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식당에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위험이 좀 증가하는 위험이 될 때는 보험사에다가 알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험 가입하고 보험사에다가 뭘 알려야 되는지를 들어보질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생명보험은 통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되게 위험한 일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상품을 특히 상해 쪽, 재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함부로 해약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제 상품을 뭐 가입하신 거에 따라 수술비나 진단비가 약관이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이 약관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일반인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험을 단순히 종신보험이라 그래가지고 유지해야 되거나 또 뭐 사망보험은 필요 없으니까 해지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언제 몇 년도에 가입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암보험도 유지할 게 있고, 암보험도 여러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원바람에 대한 문구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거를 설명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 KCD라 그래가지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정의할 때 이 KCD,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가 8차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7차, 6차, 5차, 4차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거를 질병 분류를 다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옛날에는 암이었는데 지금은 암이 아닌 게 있어요. 또는 옛날에는 암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암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지금은 암이 아닌데 옛날에는 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지금은 또 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분류 체계가 달라져 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많은 의사들이 모릅니다. 어떻게 의사들이 모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사들은 자기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만 알 수 있지 10년 전 질병분류 체계라든가 15년 전 질병분류 체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병분류 코드를 제대로 써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이라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채널에 와서 소개를 했지만, 우리 작가님도 그랬지만, 암은 누가 진단해요? 암은 누가 진단해요? 이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주는 설계사를 주변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을 도대체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이나 뭐 기타 등등 수술비나 뭔지 몰라요. 질병분류 코드를 어떻게 작성되는 거고, 이걸 도대체 보험사에다가 어떻게 무슨 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설계사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사들도 보험을 팔기만 했지 이거를 보상받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 암은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그럼 암은 임상의사가 있고 병리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의사는 자신이 이제 수술을 잘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용종이나 또는 뭐 폴립이나 또는 뭐 갑상선의 결절이나 또는 뭐 유방의 섬유선종이나 뭐 자궁의 근종이나 난소의 낭종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 이상 없는 양성이라고 써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양성이라고 써주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일상생활을 바로 하기 때문에 절대 암이 아니구나라고 해가지고 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은 약관에서는요, 병리의사의 병리소견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그 수술을 한 조직을 병리의사가 조직검사를 해요. 조직검사에서는 암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내가 일찍 발견해가지고 일찍 수술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내용을 안다면, 암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안다면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를 먼저 떼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조직검사 결과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임상의, 나를 수술해준 의사, 내가 얼굴 보고 면담하는 임상의에게 질병분류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입한 암보험의 시기는 2008년 이전 거, KCD가 4차인데 약관을 가져가셔가지고 이런 암 분류 코드로 써주세요 라고 의사를 면담을 하면, 의사가 양성이나 경계성으로 써주는 게 아니라 일반암에 대한 코드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암에 대한 코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게 돼요. 납입 면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단비를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도 보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보상 실무지, 질문 자체를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보험을 해지하면 안 됩니까?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까는 굉장히 이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암에 대해서 또는 수술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활용 잘하고 어떻게 보상받느냐에 대해서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절대 깨서는 안 되는 보험이 있고, 좀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좀 불필요한 특약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깨도 되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얼마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이 증권을 잘 설명 듣고, 이건 내가 솔직히 이 보장 때문에 가입을 한 건데 납입하는 보험료가 너무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 다시 설계를 한다 그래도 이 보장보다 보장이 더 커졌는데 보험료가 만약에 더 저렴해졌다면 그런 것들은 옛날 보험이지만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증권을 봤더니 옛날에 가입한 시기에 굉장히 약관의 해석도 유리하고 이미 지금 보험료를 10년 넘게 납입했기 때문에 다시 설계하는 것보다 옛날 게 유리하다면은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입할 때 분명히 나는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내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건설 현장에 일을 한다거나 또 배달 일을 한다거나 또는 뭐 운전업을 한다면은 직업이 굉장히 바뀐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업 직무를 보지 않는 생명보험의 상품에 대해서 상해 특약이 들어가 있다면은 안 깨는 게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하루 안에 안 끝납니다. 그 정도로 보험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예요. 보험사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실손이나 수술비, 진단비, 각종 교통사고 이런 거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구 내역을 다 전산상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보험사를, 여러분들이 보험을 알아볼 때 판매하는 부서가 있고 이거를 나중에 보험금 지급할 때 심사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니까 판매하는 부서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걸 말 안 하면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특약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이걸 잡아내. 그래가지고 자동 인수가 안 되고 무슨 사고력이 있으니까 고지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안 나죠. 뭐 그런 것들을 설계사랑 상담을 해서 저는 몇 년도 몇 월에 무슨 일 때문에 뭐 수술을 했고 입원을 했고 뭐 검사를 했고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험회사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있어요. 사고력이 있는데 이거를 무한정으로 고지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는 상품에 따라 5년 안에 알릴 의무를 물어보기도 하고 3년 안에 알릴 의무를 물어보기도 하고 아예 투약이나 치료 사실을 알릴 의무를 안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보험을 또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알릴 의무라는 거를 너무 많이 모르세요. 이 알릴 의무라는 걸 알아야 좋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대 3년 안에 상법상 해지권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제발 우리 고객님이 고지를 하지 않기를 비나이다. 그리고 나서 보험을 가입하고 3년 안에 청구를 해주시기 비나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금 안 주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그냥 해지시킵니다. 그러니까 해지권 제척기간이라는 것도 보험 설계사가 우리 고객님들의 상황을 보고 이거는 고지 안 하고 하셔도 문제가 없다. 또는 이건 고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이거는 건강치료 하는 것보다는 부담보가 잡히기 때문에 경증 유병자로 해서 부담보 없이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전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어디까지 사고 이력을 아냐? 그거는 사고 이력이 알아도 자동 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이렇게 뜨면은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특약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설계했냐에 따라 상품에 따라 회사에 따라 내가 사고 이력이 뜨는 회사가 있고 안 뜨는 회사가 있다. 굉장히 보험은 복잡하고 종류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